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두 명의 마이애미 경찰관. 증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서로의 신분을 바꿔가며 범인에게 도달하는 이야기. 나쁜 녀석들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영화의 오프닝, 티격태격하는 마이크와 마커스. This is a limited edition. You damn right it's limited. 비싼 차량이라고 하는 이유는 해당 차량이 포르쉐에서 출고한 모델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제작비가 부족해 차량을 대여할 수 없어 연출을 맡은 마이클 베이 감독의 개인 차량을 가져와 촬영한 것입니다. 이들을 쫓아오는 강도물이 여자로 눈길을 돌린 틈을 타 총을 들이미는데 현란한 말솜씨로 이들을 현혹하더니 강도의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Wesley Snipes, passenger 57. 이때 마커스의 말은 납치범들을 제압하는 웨슬리 스나이프스의 역할을 빗댄 것입니다. 마이애미 로고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는 모습은 영화의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해줌과 동시에 시리즈의 전통으로 남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마이애미에는 사실 이러한 로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 촬영을 위해 가져다 놓은 구조물로 아래에서 찍어 크게 보이게끔 만든 것이죠. 아침을 먹는 사이 투정. They say my ears look funny. 마커스 버넷 역의 마틴 로렌스는 특징적인 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귀 모양을 보고 아이들을 캐스팅했습니다. Boy, your daddy has that same problem. 이에 3편에서도 해당 내용을 통해 유전의 힘을 설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No doubt it's in the eyes and the ears. 경찰서가 털렸다는 소식에 본래 이 사건을 담당했던 마이크와 마커스가 다시금 사건을 이어받습니다. 경찰서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한 어느 인물의 정보를 습득하고 그를 만나러 가는데 Dead guy. 이미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 있었죠. 이 역할은 영화의 라인 프로듀서인 브루스 푸스틴이 카메오 출연한 것입니다. 마이클 베이와 자주 언쟁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역할을 본 감독은 조용히 있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라는 후문을 남겼습니다. 관련 정보를 가지고 복귀하는 와중 말다툼을 벌이는 두 사람. Drive almost slow enough to drive Miss Daisy. 여기서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는 흑인 운전사와 백인 할머니의 우정을 쌓아가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중 알뜰하게 살려고 하는 데이지의 행동에서 가져와 You're speeding, I can see it. No, Miss Daisy, no. We only doing about 19 miles an hour. 느리게 운전하는 마커스의 행동을 비꼰 것입니다.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 반짝이는 수저를 물었기에 여유 있는 그의 태도가 다른 경찰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라는 언쟁이었는데 You always wanted to be Starsky or Hutch. 여기서 스타스키와 허치는 서로 다른 두 주인공들이 힘을 합쳐 범인을 검거하는 내용을 다룬 1970년대 미국에서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마이크의 정보원인 맥스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러 어느 인물을 만납니다. 앞서 마약을 빼돌렸던 일행 중 한 명인 에디였는데요. To the Al Capone suite. 그가 언급한 알카포네 특실은 실제 마피아인 알카포네가 자주 사용했던 곳으로 마이애미 빌트모어 호텔 최상층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You're not talking about the murder case at the Biltmore Hotel tonight, are you? 맥스와 에디의 죽음을 목격한 줄리는 맥스에게서 이름만 건너들었던 마이클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다른 사람을 탐문하러 자리를 비우고 있었기에 그 옆에 있던 마커스가 대타로 나서게 됐는데 I'm just here to help you. 이때 누군가에 의해 문이 부서지는 모습은 실제 샷건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This is not how a shotgun blows off a door.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마이애미 현지에서 고용한 사람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마이클 베이 감독은 특수효과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겨 해당 계통에 빠삭한 마이클 메이나도스를 불렀다고 합니다. 마이클을 대신했기 때문에 친구 집으로 데려간 마커스. 고급 주택이라는 설정이었지만 역시나 제작비 문제로 나무 벽체처럼 해당 세트가 어설픈 부분이 많았기에 특유의 질감을 가리고자 연기를 피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집이 나오는 장면들은 약간씩 뿌옇게 처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를 모르는 관객에게는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어 해당 대사를 콕 집어 넣었다고 하네요. I must have left some incense burning. 줄리를 데려다 놓은 마커스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려는데 불안에 떠는 그녀에게 유명한 대사를 날립니다. Hey, I'll be back. 터미네이터의 그 대사죠. I'll be back. 마침 말이 나온 김에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에서 시리즈로 쭉 다뤄봤으니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하워드 반장에 의해 다시 정리가 되는 두 사람의 관계. You're him, and you be you, but not in front of her. 어쩔 수 없이 서로 위치를 바꿔 마이크는 마커스 집으로, 마커스는 출장을 핑계로 마이크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줄리가 샌드위치를 먹는 그에게 한마디 하는 장면은 That's flesh that you're shoveling into your mouth. 마틴의 찰진 리액션과 함께 영화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유머 요소를 위해 계산되지 않은 현장감을 담으려고 한 것이죠. 이에 채소를 먹으면 되는 거냐며 피클을 헹궈 먹는 것도 애드립으로 완성한 장면이고요.
마이크와 마커스 주차되어 있던 어느 트럭을 탈취하고 도망치는데 그 트럭에는 인화성에 강한 화합물인 에테르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차량을 폭발시킬 때 자세히 보면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차량을 미리 잘라두면서 폭발을 잘 보이게끔 만든과 동시에 와이어를 연결해 폭발 반경을 정해둠으로써 스태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붙잡은 일행을 취조해 주동자를 확인한 경찰들,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자 정보원인 조조를 신문하는데 이 장면은 가장 먼저 촬영한 장면으로 머리에 두건과 선글라스를 낀 마커스와 약간은 남루한 복장의 마이클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 해당 외형은 전부 변경되었지만 초기 컨셉이 남아있는 장면으로서 약간은 이질적인 분위기를 내죠. 한편 거처를 알아낸 푸쉐가 급습해 줄리를 데려가는데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농구 선수단은 마이클 베이 감독과 친분이 있어 다음 연출한 영화 버록에서도 비슷한 역할로 출연합니다. 끝내 놓치고만 마이크와 마커스, 슬로우 모션이 걸리며 일어나는 이 장면은 각본에 없다는 이유로 라인 프로듀서가 거부한 장면이지만 마이클 베이의 고집으로 예고편에 삽입하고자 카메라 한 대를 들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We don't have time for this. I said this is a trailer shot. 그 고집이 시그니처를 남겼으니 결과적으로 좋은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줄리의 행방을 찾고자 푸쉬의 일당에 또 다른 정보를 얻으려는 마이크와 마커스. 플래처는 뛰어난 해킹 실력으로 불법을 저질렀던 전적이 있어 보안을 뚫기 위해 거래한 것이었는데요. 그가 일어서자 마커스는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플래처 역의 존 셀리는 농구 선수 출신으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 속 유머를 위해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추격에 나선 경찰들, 그 끝에는 마약을 거래하는 장소로서 공항 창고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중 마커스가 비행기를 향해 총을 쏘는 장면은 제작비 문제로 제작사에서 촬영을 거부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이클 베이는 사비를 드리는 조건으로 강경하게 나서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Doesn't work. You sometimes never get asked to do another movie ever again. 그에게는 절실한 기회였으니까요. 영화의 마지막, 도망치는 푸쉬를 따라 차량에 올라타는 마이크. 엄청나게 타이트한 샷으로 이들의 몸싸움이 이어지는데 이는 촬영 중 차량이 파손되었기 때문이며 새로 대여하는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촬영 스케줄에 문제가 생겨 감독의 판단으로 파손된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촬영한 것입니다. 당시 마이클 베이는 CF 감독 출신으로 첫 연출을 맡은 영화였기에 지금과 같은 위상이 없어 제약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몇 년 뒤 제작한 코멘터리에서는 다시 찍고 싶은 장면만 보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시리즈의 첫 편으로서 마이크와 마커스의 합이 맞아떨어지는 케미가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할 발판을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I love you too, man.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나쁜 녀석들 2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